근데 수수료만 40%를 떼어요? 광고도 돌려야 돼요? 재고 리스크도 있어요? 여러 가지 등등의 리스크가 있는데 이렇게 빠져나가는 돈들 쫙쫙쫙 제하고 나면 매출이 설사 난다 하더라도 결국 내 호주머니에 남는 돈은 없거나 혹은 심지어 마이너스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는 로켓크로스를 시작하셔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제로 광고비나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도 돈을 벌고 있는지를 추적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사님. 어떻게 찾아오셨나요? 제가 지금 주부인데요. 제가 지금 경력이 단절된 상태예요. 근데 얼마 전에 애를 낳았거든요. 근데 이게 남편 월급만으로는 육아하기가 되게 빠듯한 거예요. 그래서 뭐 부업거리 없나 찾아보다가 요새 유튜브에 왜 로켓크로스 엄청 핫하다고 해서 이거는 뭐 3-4시간만 내가 투자를 해도 돈이 알아서 벌리고 그럼 저는 그 나머지 시간에 육아할 수가 있어서 그거를 좀 해보면 어떨까 해서 좀 부업 쪽에 이제 약간 권위자이신 우리 박홍준 강사님을 좀 찾아오게 됐어요. 좋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강사님. 도와드릴게요. 근데 로켓크로스로 시작하려면은 처음에 아무래도 조금 자본이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자본금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한 500만 원 정도는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00만 원? 그러면 로켓크로스로 만약에 하시게 되면 월 수익 한 얼마 정도를 목표로 하고 계신가요? 저는 한 300만 원은 그래도 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생활이 유지될 것 같아서. 300만 원이요? 네. 로켓크로스로 500만 원의 자본금을 가지고 300만 원의 수익을 벌고 싶다. 이거는 사실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해요. 왜요? 그래서 그거 왜 불가능한지는 제가 자리를 옮겨서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수진님, 그러면 제가 왜 크로스를 수진님한테 추천드리지 않는지 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이 크로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입 구조입니다. 사입이 뭐냐? 내가 팔릴 것 같은 상품을 미리 왕창 사놓는 거예요. 내가 사놔야 그 다음에 크로스, 즉 다시 말하면 로켓 물류창고에다가 그 상품을 쫙 밀어 넣어서 입고를 시킬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하려면 내가 미리 사야 되잖아요. 이 사입으로 인한 리스크가 몇 가지 발생하는데 첫 번째가 재고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이 재고 리스크, 이게 되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떤 상품을 잘 팔릴 것 같아가지고 1000개를 주문해가지고 샀어요. 1000개면은 하나에 3만원짜리라고 하면 1000개면은 3000만원이에요. 5만원짜리라고 하면 5천만원에 내가 재고를 갖고 있는 건데, 물론 처음 샀을 때는 내가 당연히 잘 팔리겠지. 그리고 쿠팡이니까 내가 밀어넣기만 하면, 입고시키기만 하면 잘 팔리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상외로 로켓크로스 하시는 분들 중에 팔릴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팔리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팔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다 재고로 남게 되죠. 그러면 내가 재고 리스크로 손해보는 금액이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단위가 아니라 보통은 몇천만 원, 뭐 많게는 진짜 몇억 원의 손실을 안게 될 수도 있는 굉장히 큰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로켓크로스라고 해서 무조건 다 팔린다, 쿠팡에서 다 알아서 잘 팔아준다, 이거는 환상이에요. 실제로는 안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사입할 때 단가가 조금 저렴한 걸로 해서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들여와도 괜찮다고 들어가요. 맞아요. 말씀 잘하셨어요. 만약 객단가가 적은 상품을 내가 취급하게 되면 사실 내가 사입할 때 드는 비용이 적다 보니까 소자본으로도 시작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도 맹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통 그렇게 객단가가 낮은 상품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브랜드 상품들, 아직 우리 소비자들한테 알려지지 않은 상품을 중국산 제품을 싸게 들여와서 판매를 한다, 이런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아무도 모르는 상품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또 알려야 되죠? 그러면 또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광고랑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광고를 엄청나게 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객단가가 낮은 걸 소싱하겠다, 판매하겠다, 이거를 수진님만 생각할까요? 아니요. 굉장히 많은 판매자들이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공상품들이나 객단가가 낮은 상품들은 경쟁이 오히려 더 치열합니다. 로켓크로스 상품들끼리 경쟁을 하게 되면 이거는 진짜 답이 없어요. 내가 똑같은 상품인데 막 브랜딩도 하고 막 상세 페이지도 꾸미고 했는데 갑자기 똑같은 상품을 조금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판매자가 있다. 그러면은 진짜 판매가 그냥 안 돼요. 무조건 안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이 있겠지만 실제로 판매하면 더 경쟁도 빡세고 손해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희 브랜드 위탁 수강생 중에 이 로켓 크로스를 하다가 손실을 너무 많이 보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빠져나와서 수강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다행인 거는 브랜드 위탁은 이러한 사입이나 광고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전혀 이런 리스크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손실을 볼 리스크가 거의 없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고, 크로스에서 손실을 본 분들이 브랜드 위탁 오셔가지고 한 달에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플러스 수익을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강사님, 제가 듣기로 광고도 잘만 돌리면 전체 매출의 10% 이 정도 써도 잘 팔린다고 하던데. 지금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수진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광고를 할 때 하나 단서가 붙어요. 단서. 잘만 돌리면, 뭐 맞아요. 로켓크로스도 잘만 판매하면 플러스 수익이 나고요. 브랜딩을 해도 잘만 하면 다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맹점이 있어요, 여러분. 이 광고가 있잖아요. 이거는 제가 데이터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전체 로켓크로스를 하시는 분들 중에 쿠팡 광고를 돌려서 실제로 수익으로 연결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되게 적어요. 대부분은 어떻게 하냐? 이 쿠팡 광고도 굉장히 세심하고 높은 수준의 스킬을 요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쿠팡 광고 이거 초보자도 잘할 수 있어요 라고 광고하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광고를 해보잖아요. 초보자가 하기에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이거 소액으로 해도 괜찮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소액으로 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하루에 3만원, 5만원 이렇게 소액으로 해요. 근데 예를 들어봐서 하루에 3만원이라고 하면 한 달만 해도 거의 100만원에 가까운 광고료를 내야 돼요. 근데 3만원은 굉장히 적은 수치여서, 보세요. 광고비가 낮잖아요. 당연히 매출도 잘 오르지 않습니다. 광고비가 많아야 매출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로켓크로스로 웬만큼 수익을 내려면 사실 광고비도 꽤나 많이 지출을 해야 되는데, 내가 엄청 탄탄한 실력이 있지 않는 이상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매출이 조금 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광고비가 너무 과다하게 지출이 되면 내가 매출이 나도 결국엔 수익이 별로 안 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는 로켓크로스를 시작하셔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실제로 광고비나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도 돈을 벌고 있는지를 추적해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왜 로켓크로스를 하겠어요? 당연히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수익이 잘 안 남아. 왜 수익이 또 안 나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 요인이 더 있어요. 이게 바로 악명 높은 쿠팡 로켓크로스 수수료입니다. 수수료. 와, 이게 제가 알기로는 뭐 수수료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내가 집어넣는 금액이 한 40% 정도는 수수료로 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수수료로 예를 들면 40%를 뛴다. 그러면은 내가 40% 이상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내야 이 수수료를 제하고도 내가 남는 게 있잖아요. 근데 수수료만 40%를 떼어요? 광고도 돌려야 돼요? 재고 리스크도 있어요? 여러 가지 등등의 리스크가 있는데, 이렇게 빠져나가는 돈들 쫙쫙쫙 제하고 나면 매출이 설사 난다 하더라도 결국 내 호주머니에 남는 돈은 없거나 혹은 심지어 마이너스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지 않고 초보자가 그냥 무턱대고 로켓크로스를 시작하게 되면 실제로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강사님 말씀은 자본이 많고 투자를 좀 많이 해볼 수 있는 사람들이 로켓크로스를 하면 승산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로켓크로스는 말씀하신 것처럼 초보자가 하기에는 사실 되게 난이도가 있는 편이에요. 왜? 일단 자본금이 좀 많아야 되죠. 자본금이 많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굉장히 유리하죠. 사입을 할 때도 똑같은 물건을 내가 다른 사람들은 100개씩 할 때 나는 1000개씩 살 수 있으니까 그만큼 객단가가 낮아질 수 있겠죠. 하나의 객단가를 내가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유리한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 광고 때문이에요. 이 광고도 처음에는 좀 적자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를 테스트해보고 그러한 경험들을 해보면서 각자의 상품에 맞는 최적화 과정을 찾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최적화를 하는 동안에 들이는 비용이 사실은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근데 내가 처음에는 손실을 감수하면서 이런 것들을 진행해야 되는데 내가 자본금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 갈 만한 여력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켓크로스 시장을 잘 분석해보면 자본금이 많은 업체들이 더 많은 수익을 내고, 그렇지 않은 초보자들은 오히려 돈을 못 벌거나 마이너스가 되는 구조가 되는 이 양극화 구조가 굉장히 심화된 곳이 바로 로켓크로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크로스는 좀 초보가 하기 위험하다는 거는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그 동네 도매국 같은 데서 건발건으로 해서 하는 위탁은 어떤가요? 그게 바로 보통 말하는 그냥 일반 위탁.
요거에 대해서도 제가 꼭 수진님이 알아두셔야 되는 것들 중심으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일반 위탁, 저한테는 사실 되게 아픈 추억이 있어요. 제가 브랜드 위탁으로 지금 월 매출 한 10억 정도가 나오고 있지만 제가 처음부터 뭐 매출이 그렇게 나왔지 않았겠죠. 그리고 저도 브랜드 위탁을 하기 전에 흑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을 때 시도했던 방식이 이 일반 위탁이었어요. 왜? 위탁이라고 하면 내가 자본이 없어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한 하겠다 라고 해서 그때도 도매국이나 도매매 같은 일반적인 도매 사이트들 있잖아요. 그런 데서 상품을 가져오던가 아니면 중국에서 직접 수입을 해서 하던가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이게 하나 맹점이 있더라고요. 뭐냐? 여러분, 도매국에서 내가 괜찮은 상품을 찾았어. 근데 그 상품을 올렸어요. 똑같은 상품을 판매하는 경쟁자가 정말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도매국이나 도매매 이런 일반적인 도매 사이트에서 가져와서 위탁 방식으로 판매하는 분들은 진짜 경쟁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경쟁이 조금 더 적어질까를 고민하면서 경쟁이 좀 덜 치열한 키워드를 막 찾아서 어떻게든 팔아보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내가 설사 그렇게 운 좋게 그런 키워드를 찾아서 상품을 올려서 판매가 조금씩 된다고 쳐도 조금 있으면 또 비슷한 경쟁자가 더 낮은 가격에 치고 들어와서 내 상품이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도매 사이트에서 가져와서 판매하는 방식은 예상보다 굉장히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에 치이다가 결국에는 한 달 동안 열심히 했는데 매출이 19만 9천 원 나왔었어요. 매출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성적표를 받아들고 좌절도 많이 했고요. 이 방식은 나랑 좀 맞지 않다라고 해서 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던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또 이 일반 위탁에서 알아둬야 되는 중요한 쟁점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또 보면은 아까 그 로켓크로스랑 똑같습니다. 일반 위탁도 광고가 필수입니다. 왜? 나는 도매국 도매매에서 그냥 아무도 모르는 상품을 가져왔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 상품을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광고를 통해서 우리 소비자들한테 내 상품 여기 있어요 라는 거를 알려드려야 돼요. 그러면 광고비도 아까 똑같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도 만약에 매출이 설사 난다고 해도 웬만한 실력자가 아니면 사실 광고비만 진딱 쓰고 수익은 나지 않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정말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썸네일 그리고 상세 페이지. 제가 듣기로는 썸네일이나 상세 페이지 같은 것도 도매국에서 가져오면 된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요즘에는 도매국이나 도매매 같은 사이트에서 그냥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라고 알려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야,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상품을 나만 판매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쟁자들도 비슷하게 생각한다면 똑같이 가져오면 똑같은 썸네일에 똑같은 상세 페이지를 갖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차별점도 없고 그냥 이 상품이 이 상품이고 그러다 보니까 판매가 별로 안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차별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내가 상품 사진도 새로 찍어야 되죠.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도 되게 소비자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들을 굉장히 머리 써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썸네일과 상세 페이지를 이쁘게 설득력 있게 만드는 방법을 배워서 하나하나 내가 직접 해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사실 교육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어야 되고 혹은 외주를 맡기면 되긴 해요. 더 잘하는 디자이너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나 이거 해주세요 라고 맡기면 되죠. 근데 이거는 뭐가 필요합니까?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잘 만들려면 한 상품 만드는데 100만 원 이상 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는 뭐 AI로 그냥 쉽게 만들 수 있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데 AI로 잘 만들려면 어떻게 또 프롬프트를 주고 어떤 명령어를 주고 이런 것들이 잘 버무려져야 괜찮은 상세 페이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려면 이것도 배워야 됩니다. 그냥 뭐 설렁설렁 하면 되겠지. 이거는 그냥 안 하니만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수진님은 그런 경험을 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내가 보지 않고 시작하게 되면 괜히 시작만 했다가 시간은 들이고 돈은 돈대로 들였는데 성과가 안 나서 결국엔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불상사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 수진님은 정확히 알아놓은 상태에서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강사님 둘 다 돈이 안 된다고 하면 저 대체 뭘 해야 돼요? 저 진짜 돈 급하단 말이에요. 제가 현재 이 시점에서 가장 빠르고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자세하게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브랜드 상품, 즉 사람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브랜드 상품을 취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일단 광고 같은 것도 필요 없고요. 아까 뭐 재고 리스크 이런 거 있었잖아요. 저희는 상품을 미리 사놓은 다음에 판매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품을 일단 등록한 다음에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재고를 쌓아놓을 필요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재고 리스크가 전혀 없는 거죠. 진짜요? 그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데요? 어떤 원리인지 궁금해요. 유통시장에서 유통구조의 빈틈을 공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수진님께서 예를 들면 햇반을 온라인에서 산다고 했을 때 쿠팡에서 사는 가격과 네이버, 지마켓, 옥션, 11번가, 롯데온 등등의 다양한 판매처에서 리서치를 해보시면 똑같은 상품인데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저희는 그렇게 똑같은 상품을 판매한다 하더라도 플랫폼별 간의 가격 차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격 차이가 1,000원, 2,000원 이 정도 아니에요? 아무리 안 돼도? 아, 저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가격 리서치를 한번 쭉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한 30%, 40%, 50%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 가격 차이를 활용해서 상품을 올리면 이 브랜드의 힘으로 엄청나게 잘 팔리는 거예요. 제가 이 미팅 전에 상품 소싱을 하다가 찾은 상품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예시로 수진님께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수진님, 그 사이다 중에 아시는 브랜드 혹시 있어요? 칠성 사이다랑 스프라이트. 그렇죠. 원래 사이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칠성 사이다, 그리고 스프라이트, 이게 되게 유명하죠. 자, 그런데 그렇게 대형 브랜드들도 있지만 그보다는 조금 아래에 위치했지만 그래도 잘 팔리는 그런 브랜드들도 되게 많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브랜드도 사실 그 중에 하나거든요. 바로 혜태음료에서 판매하고 있는 킨사이다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킨사이다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긴 하는데 혜태는 들어봤어요. 혜태음료에서도 사이다 제품을 판매하는데 킨사이다예요. 엄청나게 잘 알려져 있는 브랜드는 아니지만 그래도 PC방이라던가 아니면 음식점, 특히 지방에 있는 음식점 가시면은 이렇게 조금 저렴한 사이다를 찾은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음식점 같은 데서도 굉장히 많이 보실 수 있는 사이다 제품입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나는 모르는 브랜드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찾는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을 잘 활용하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킨사이다 제품을 네이버에서 봤더니 저 위에 보시면은 185ml짜리 90캔짜리 옵션이 35,300원에 판매하고 있죠. 별점이나 리뷰도 지금 483개에 4.87이니까 꽤 만족도도 높고 판매도 굉장히 많이 됐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상품이 네이버 말고 다른 곳에서는 얼마에 판매하고 있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봅시다. 오픈마켓 중에 옥션 사이트에 제가 들어왔는데 똑같은 상품이거든요. 킨사이다 185ml짜리 90캔. 똑같은 상품이 아까 3만 원이 넘었었는데 여기는 24,750원에 판매하고 있죠. 거의 만원 차이가 나고 있잖아요. 원래는 33,000원에 올렸던 상품인데 쿠폰 여러 가지를 받으면 24,750원까지 가격이 떨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내가 이 상품을 결제를 하면 24,750원이냐? 그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최대 1,979원까지 적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꼭 멤버십, 이거는 지마켓 옥션 멤버십인데 이 멤버십을 가입하시게 되면 1,237원을 추가로 적립해 주는 거예요. 야, 그러면은 한 23,500원에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만 원이 훨씬 넘는 차익이 발생하는 거죠. 이러한 차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판매가 굉장히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옥션에서 사서 네이버에 올려놓고 네이버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옥션에서 사서 보내드리는 거. 맞아요. 나는 재고가 없죠. 아직 살 필요가 없어요. 이 킨사이다 제품을 네이버, 쿠팡 이런 데다가 올려놓고 주문이 들어오면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 옥션 사이트에 와서 주문을 하고 고객한테 보내드리면 되는 거죠. 저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네이버에서 잠깐 구매를 했는데 옥션에서 택배 박스가 오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수진님 생각해보세요. 내가 어떤 상품을 시켰어요. 주문을 했는데 그 상품이 어디에서 왔는지 송장을 보면서 뭐 보내는 사람이 누군지 이런 거 하나하나 다 확인하면서 뜯어보나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보통 그렇지 않고 이 소비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주문한 상품이 제 시간에 내 눈앞에 와 있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지 뭐 그거를 누가 보냈니 뭐 지마켓에서 왔니 이런 것들을 그렇게 크게 상관하지 않는다, 이게 있어요. 물론 약간 민감한 소비자들도 있긴 있겠죠. 그런 분들을 또 상대하는 여러 가지 이제 매뉴얼들이 이미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매뉴얼들을 다 만들어 놓고 어떤 상황에 도래하면은 딱 그냥 그 매뉴얼에 맞는 답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주문이 많이 들어오면 한계적으로 막 수십 개씩 주문을 해야 될 텐데 플랫폼 측에서 제재를 가하고 그러진 않나요? 보통은 그렇지 않은데 사실 이것도 사이트마다 좀 다를 수 있고 판매자마다 제약사항을 걸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이디 하나로 너무 많은 제품을 한 번에 다 구매를 하는 것보다 구매 아이디를 여러 개 확보하셔서 수진님 가족분들이 그 있잖아요. 뭐 배우자분이나 부모님 거 이런 것들을 좀 빌리셔가지고 여러 개를 확보하신 다음에 나눠서 주문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브랜드 측에서 싫어하지는 않을까요? 대부분 브랜드들은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브랜드 입장에서는 어차피 내가 팔아서 주문을 넣으면 본사나 이런 데서 사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대신 팔아주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대부분의 브랜드들은 좋아하면 좋아했지 싫어하진 않습니다. 다만 물론 그런 것들을 싫어하는 브랜드들이 있거든요. 비율적으로 보면 한 10에서 15% 정도?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래서 뭐 팔지 말라는데 굳이 막 우리가 억지로 팔 필요는 없으니까 그런 제품들은 사실 안 파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주의해야 되는 브랜드들, 팔지 않았으면 좋겠는 그런 브랜드들은 제가 다 리스트업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그 리스트업을 보시고 그런 제품들만 피해가서 다른 거 팔 거 많으니까 다른 거 팔면 됩니다. 강사님 잘 설명해 주셔서 이게 어떻게 돈 버는 거는 이해를 했는데요. 근데 이게 좀 꾸준히 매출을 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또 운인지 이런 거 좀 궁금해요. 그거는 저부터도 사실 제가 지금 한 5년 차가 된 브랜드 위탁 셀러인데 저도 계속 꾸준하게 매출이 나고 있고 점점 더 매출이 올라가고 있어요. 현재는 지금 월 10억 원 넘는 매출을 달성하고 있고 그 외에도 저희 수강생들 사례를 보면 단발성으로 매출이 높은 게 아니라 꾸준하게 약 1년 이상 월 1억 이상의 매출을 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멘토 중에도 김선아 멘토가 있는데 최근에 멘토를 합류했거든요. 그 전까지 수강생으로서 거의 1년 내내 월 1억 아래로는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수익을 꾸준하게 냈던 사례가 있고 또 하나는 우리 머니브리지 채널에 인터뷰도 해주셨던 우리 창원 인호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월 매출 1억이 넘었는데 그 1억 이상의 매출을 지금 약 1년 동안 계속해서 달성하고 있으신 거예요. 지금은 매출이 거의 한 3억 가깝게 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도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매출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는 게 팩트예요. 잘된 사례만 보여주시는 건 아니죠, 강사님? 말씀 잘해주셨어요. 제 수강생들 중에 이 브랜드 위탁으로 월 1억 넘는 분들이 진짜 막 수십 명에 달하거든요. 뭐 그러면 월 8천만 원, 뭐 7천만 원, 5천만 원, 3천만 원 이 정도 넘는 분들은 좀 부지기수로 많아요. 자,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월 3천만 원 매출이라고 해봤을 때 마진율이 보수적으로 잡아서 한 10% 정도만 잡는다고 해도 수익이 3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월 300만 원이면 진짜 직장인 월급이잖아요. 300만 원은 정말 이 브랜드 위탁으로 300만 원 넘게 버시는 분들은 너무나도 많아서 수진님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렇게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쇼핑몰에 대해서 뭐 경험이 많으시거나 실력자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온라인 사업 경험도 없고 심지어 컴맹이신 분들도 시작해서 월 3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가져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저는 우리 수강생들을 배출해서 돈을 벌게 해주면서 저는 진짜 이제는 제 방식에 대해서 단 1%의 의심도 없습니다. 근데 고민하시는 거는 저는 사실 되게 공감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제는 용기를 낼 때라고 생각합니다. 뭐 한 달, 뭐 2달 뒤에 오셔도 괜찮아요. 근데 그 2달 동안 여러분들이 벌 수 있는 돈은 이미 사라진 거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강생이 많아질수록 강의료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늦게 들어오실수록 비용은 커지고 기회는 그만큼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돼요. 강사님 오늘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광고비도 안 들고 무자본으로도 시작할 수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약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좀 망설여지긴 하는 것 같아요. 제 유튜브 채널에 진짜 유료급 강의들을 굉장히 많이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초보자들도 쉽게 시작할 수 있게끔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소싱하는 방법, 그리고 최저가 찾는 방법, CS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굉장히 세세하게 다 풀어놨으니까 사실 이 무료 강의만 보고도 하루 매출이 뭐 100만 원, 200만 원 났다고 인증해 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망설여지신다면 제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 있는 무료 강의 부터 한번 정주행 해주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